정혜민 차장의 오늘 전략 포인트는 뭡니까? 뭐 좀 색깔을 확실히 명확히 하자. 이렇게 최근까지는 제가 이제 보유 종목에 대한 의미 부여 이거를 좀 많이 드렸고 그 의미가 없는 종목은 이제 잘못하다 퇴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. 좀 유의를 하셔라 이런 말씀인데 일단은 이제는 이제 뭐 다 지나간 거죠. 이제 주총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. 근데 어제 시장을 보면서 좀 삼성전자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. 삼성전자가 못 받쳐주는구나. 이게 이제 뭐 블록들이 됐던 뭐 실적이 됐던 삼성전자의 어떤 추진력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전체가 조금 분위기가 깔아앉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삼성전자가 저렇게 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IT나 반도체 쪽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잖아요. 네.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있었고 일단 저는 좀 명확하게 좀 그래서 정부가 지금 반도체에 대한 세제 세율을 공제 그렇죠. 굉장히 혁신적으로 그렇죠. 6%에서 20% 네. 신정부 들어서 이제 그걸 추진하잖아요. 네. 이게 모멘텀이 좀 될까?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형 반도체 업체들한테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라라는 이제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네. 벌써 이제 글로벌 반도체 쪽의 전망이 예상보다 이렇게 좀 속도감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좀 안타까운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명확하게 좀 색깔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네. 지금은 재미없지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정말 재미없고 뭐 좀 뭐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7만 원 이하 정도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뭐 물려도 한 사볼 만한 가격대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긴 호흡에서 이런 좀 거래가 좀 말라버린 반도체 혹은 뭐 2차 전지 소재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쪽에서 좀 이렇게 모아가는 이제 중장기 관점에 투자를 하시는 그쪽 전략이 이제 한 가지가 좀 있겠고요. 네. 아니면은 이제 이 뭐 낙수 효과, 뭐 대기업 뭐 이렇게 수주를 주는 뭐 이런 쪽하고 좀 상관없는 이제 소위 말하는 미들급 그렇죠? 그리고 이제 중형주 쪽에 좀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또 이제 약간 이제 비제조업 쪽에 있는 이제 그런 종목군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이제 그런 이 전략으로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색깔을 좀 나눠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싶습니다. 이제 뭐 요즘에 뭐 나온 거 뭐 장단기 금리차도 나오고 원자재 수급 나오고 또 이제 중국의 셧다운 뭐 이런 건 계속 좀 제조업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각을 좋게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저는 네. 이제 좀 개별적인 좀 수급 살아있는 좀 개별적인 이제 비즈니스라는 미들급 수준 여기에서 좀 종목을 골라보시면 어떨까 네. 말씀드리고 싶고 뭐 관련된 종목으로는 뭐 대형주로는 그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LG전자 좀 긴 호흡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 단기적인 좀 중소형 그러니까 미들급에서 본다 그러면 뭐 펄어비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,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이 좀 새롭게 제 눈에 좀 담겨져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정혜민 차장의 뷰와 포인트 들어봤고 이제 하창원 본부장의 전략 그리고 또 기업을 또 보시는 게 있죠. 네, 일단은 뭐 시장 이벤트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뭐 개장 때랑 비슷합니다. 이제 반복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제한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박스권 등락, 오전 네, 내리락. 뭐 이렇게 아예 좀 이슈가 포커스가 되는 날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충분히 관련된 종목군들 좀 접근이 가능하고 이렇게 또 뭐 사료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에너지 쪽도 움직이면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원전이라든지 또 과거와 똑같은 순환매 흐름 그대로 또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좀 짧게라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기타 외에도 지금 이제 공약주에 대한 이런 수급 쏠림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순환매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오늘장에서 뭐 러시아 이벤트로 시멘트 섹터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또 뭐 인테리어라든지 또 중소형 건설사들까지도 또 수급적인 쏠림이 또 생겨서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전선 관련주 보내니까. 뭐 전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제 구리 가격이라서 원자재 가격이랑 네. 다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좀 이 후발 섹터로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금의 흐름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연결지어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앞서서도 이제 SM 그 주총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그래서 관련주를 SM CNC를 좀 들고 왔습니다. CNC, SM, CNC. 네, 최근에 충분히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전거래일에 좀 거래량이 붙으면서 좀 양봉이 나왔고 오늘 일단 주총 날이기 때문에 인수합병이라든지 뭐 매각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아마 주가의 탄력 흐름은 10시에 이제 주총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이제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온라인 파트너스라든지
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인수설이 돌았을 때 최고가 부분까지도 사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그래서 네. 상승 탄력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, 뭐 카카오라든지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이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SM 주총 현장 분위기 전해준 후배들이 온라인 쪽이 이길 것 같다는데 만약 온라인이 이기면 어떻게 되나? 그러면 이제 그 기대감이 엄청 세질 수밖에 없죠. 세지나요? 네. 그래서 좀 강력하게 그렇게 이제 후발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강력하게 좀 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4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그리고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뭐 그에 따라서 뭐 콘텐츠를 제작을 하거나 연관 있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고요. 실적도 뭐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실적으로 아예 들어가면 유의미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흑자 전환을 했고 단기 순이익도 아직 적자이긴 하지만 38% 정도 좀 좋아지는 매출 공시가 나왔거든요.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개장 중계와 그다음에 또 포인트 기업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.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. 두 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